네, 안녕하십니까. 중절검정고시 강의의 김유나 강사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고 꼭 본인만의 노트에다가 문법 내용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7강 조동사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해볼 텐데요.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서 특정 뜻이나 그리고 시제를 대신해서 나타내주는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동사를 보시기 전에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조동사의 기본적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교재는 157페이지고요. 첫 번째,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쓰시면 됩니다. 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동사에다 s나 es가 붙거나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에 따라서 동사가 비동사 같은 경우는 달라졌죠. 네, 조동사는 인칭이나 주어의 수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쓰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동사는 항상 뒤에 조동사 다음에 뭘 써야 된다?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조동사가 왔다라고 하면 조동사 다음에 항상 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 형태로 옵니다. 비동사 같은 경우면 be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조동사의 부정은요. 조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고 그 다음에 오는 동사는 원형의 형태로 쓰셔야 되고요. 조동사의 의문문인 경우는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조동사를 문장 앞으로 보내서 의문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 한번 보실게요. She must go home now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go라는 동사 앞에 must라는 조동사가 붙어서 must는 의미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집에 가야 한다 라고 해서요. must라고 의무일 때 have나 has to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기본적인 특징, 동사 뒤에 오는 동사가 원형의 형태로 오고요. 그리고 동사 앞에서 의미를 더 부여해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보시면요. 조동사의 부정은 조동사 다음에 not을 쓰시면 되겠죠. can은 뭐뭐 할 수 없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can not이면 할 수 없다가 되겠죠. She cannot help me. 그녀는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can 다음에 help라는 동사 원형이 쓰였고요. can은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문은요. can이 있는 문장, 즉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조동사 문장 앞으로 보내시면 되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너 나를 도와줄 수 있니? 라고 의문문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의 기본적 특징 살펴보셨으니까요. 158페이지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실게요. It is may sunny tomorrow. 내일 날씨가 sunny, 화창할 것이다. 아마도 화창할 거다라는 문장인데요. 조동사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 쓰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동사가 원형 형태로 쓰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may가 먼저 와야 되겠죠. 뭐뭐일 거다라는 추측의 의미고요. may 다음에 비동사는 원형 형태로 와야 되니까 maybe라고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6번은요. Tony can sing the song. 토니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해서 조동사에는 s나 es가 붙지 않습니다. 주어 인칭과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can의 뒤에 붙은 s를 제외하시고 can를 can으로 바꿔 쓰셔야 되겠습니다. 8번은요. You will must go there tomorrow. 당신은 내일 거기에 가야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will이라는 것도 조동사고 must라는 것도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요. 의미를 동사 앞에서 의미를 더 부가적으로 알려주는 동사를 도와주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동사는 한꺼번에 두 개를 동시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미래를 나타내는 의미의 조동사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같이 쓰고 싶을 때는 하나를 조동사로 쓰시고요. 나머지 하나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동사로 대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you will, must를
have to로 바꾸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must를 have to로 바꿔서 you will have to go there tomorrow. 당신은 내일 거기에 가야만 할 것이다 라고 바꿔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한 문장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쓸 수 없다라는 원칙 꼭 기억하시고요. 9번 문제 보실게요. had better 이라고 하는 게 조동사입니다. 네, 중요한 건 조동사의 의미겠죠. 의미는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권유, 좀 강제성이 들어간 권유의 의미인데요. 뭐뭐 하는 게 낫다. 조동사가 had better이므로 조동사 뒤에다 not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had better not 이라고 바꿔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을 해석해 보시면 You had better not go there. 너는 거기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조동사의 기본적 내용 살펴보셨고요. 구체적으로 조동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can입니다. can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나 가능성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뜻, 허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can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개. 능력이나 가능성, 그리고 허락의 의미가 있거든요. 능력이나 가능성의 의미일 때는 can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무엇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뜻할 때는 뭐와 바꿔 쓸 수 있느냐? be able to와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문 보시면요. can 다음에 not을 쓰거나 축약을 해서 can'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시면 뭐뭐 할 수 없다가 되겠죠. 똑같은 의미로 b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잖아요. be able to는. 그래서 be able to는 부정을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be not abl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의미는 허락입니다. 그래서 뭐뭐 해도 된다라는 의미를 can이 가지고 있고요. 이럴 때는 허락의 의미인 may와 바꿔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정은 마찬가지로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cannot 혹은 can'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시고요. may not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can이 의문문을 쓸 때는 어떤 의미이냐?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뭐뭐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조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can 주어 동사 원형의 의미로 요청의 의미 뭐뭐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고요. can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can이나 can't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거형은요. can의 과거형은 could이거든요. 그래서 c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즉 동사가 시제가 과거일 때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조동사가 그 시제를 대신해 줍니다. could라고 대신해 주기 때문에 뒤에 동사는 꼭 원형으로 쓰셔야 되겠죠? 뭐뭐 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able to로 바꿔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can't have pp. can't라는 조동사 다음에 시제가 have pp.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를 쓰시게 되면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붙은 것들을 계속 공부하실 텐데 꼭 구별해서 이 can't have pp는 무슨 뜻이구나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can't have pp는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을 했을 리가 없다라는 추측의 의미가 있습니다. 뭘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추측 중에 무엇을 했을 리가 없다. 과거에 그랬을 리가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요것은 must have pp와 완전 상반된 의미입니다.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라는 의미지만 can'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했을 리가 없다라는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중요 포인트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can't have pp와 must have pp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문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는 159페이지고요. 먼저 I can speak English라고 보시면 여기서의 can은 능력과 허락 중에 능력이겠죠.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능력의 can의 경우에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주어가 I이므로 am abl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같은 의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You can go home now. 너는 지금 집에 갈 수 있다라는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너는 지금 집에 가도 좋다라고 허락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는
may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you may go home now라고 바꿔 쓸 수 있고요. 자, 금지는 can 다음에 not을 써서 허락이 아니라 반대의 개념이죠. 금지,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You can't go home now. 너는 지금 집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고요. 자, 허락의 의미로 can I go home now? 지금 제가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의문문은 조동사를 문장 앞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can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긍정의 의미일 때는 can, 부정의 의미일 때는 can't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cannot have pp를 문장 내에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He can't have been ill. ill이라고 하면 아픈이란 뜻이죠. yesterday, 어제. 그는 어제 아팠을 리가 없다. 과거에 그랬을 리가 없다라는 추측을 나타내죠. 그래서 must have pp와 반대의 개념입니다. must have pp는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라는 의미니까 he must have been ill yesterday. 그는 어제 아팠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붙어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므로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can의 과거형인 could는요. could라고 해서 과거의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정중한 표현을 할 때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can I라고 하면 뭐 할 수 있나요? 라는 의미보다 could I라고 표현할 때 더 굉장히 정중한 표현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uld I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borrow는 빌리다죠. Your camera, 당신의 카메라를 좀 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정중하게 허락을 얻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Could you tell me the story?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요청의 의미로 쓰인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재 161페이지의 may입니다. 자, may도 어떤 뜻이 있는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동사는요, 기본적인 may, must, can 등의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꼭 아셔야 되고요. 기본적 특징,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한다. 그리고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을 만들고 조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서 의문문을 만든다. 네, 이 정도만 하시면 조동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거거든요. 자, may 보실게요. 약한 추측입니다. 뭐 했으면 틀림없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추측이 아니라 그랬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약한 추측을 뜻하고요. 부정은 조동사 뒤에 not을 써서 may not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추측과 두 번째 의미는 허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may 뭐뭐 해도 된다라는 의미에 이때는 can으로 바꿔 쓰실 수가 있겠죠. 부정은 마찬가지 may라는 조동사 뒤에 not을 써서 하면 안 된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실게요. Mike will be there. Mike는 거기에 be, 있을지도 모른다.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하게 추측을 하는 거죠.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뜻이고요. Mike may not be there. 거기에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추측의 의미로 쓰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요. You may play here. 너는 여기에서 놀아도 된다라는 허락의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may는 추측과 허락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문문은요. 말씀드린 대로 may를 어디로 보내요? 그렇죠. 문장 맨 앞으로 보내서 may 동사 원형 쓰시면 되고요. may로 물어봤으니까 may로 답을 하시거나 허락의 의미일 때는 can, 그렇죠. 물론이지라는 sure, 그리고 물론이지라는 of course, 그리고 why not,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그죠? 그리고 okay 등과 바꿔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절 같은 경우는요, no라고 쓰시고 뒤에 may 다음에 not을 쓰시면 되죠. 그리고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you must not, 절대 안 돼 라고도 쓰실 수가 있겠고요. sorry, 미안하지만 you can't, 너는 해서는 안 된다, 같은 의미죠. 그리고 I'm afraid not,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안하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의 거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may의 과거형은요, might예요. might고요. may의 과거형일 뿐만 아니라 어떨 때 쓰느냐? 현재 봤을 때 불확실한 추측을 의미할 때도 might를 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may나 might 다음에 have pp를 쓰게 되면 의미가 조금 변형이 되죠. 뭐뭐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과거의 약한 추측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랬다라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이랬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약한 추측을 뜻하거든요. 네, 이것은 뭐뭐였음에 틀림없다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must have pp 현재까지 might 혹은 may have pp, can't have pp 이렇게 세 가지 꼭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는 161페이지고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May I open the window? 내가 open, 열어도 되겠습니까? 무엇을요? The window, 그 창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추측과 허락이 있죠. 그래서 허락의 의미로 쓰인 may이고요. may로 물어봤기 때문에 may로 답을 하시면 되죠. 해도 됩니다. Yes, you may. 해서는 안 됩니다. No, you may not 이라고 답변을 may로 물어봤으면 may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보실게요. He might be late for school today. be late for 하면 수거죠. 어디에 늦다, 지각하다 라는 수거인데요. 어디에 지각한대요? school, 학교에 오늘 늦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약한 추측을 할 때 might를 쓴 경우고요. 다음 예문은요. may나 might 다음에 have pp를 써서요. have missed 라고 해서 과거의 추측입니다. J는 그 버스를 놓쳤는지도 모른다. 과거에 놓쳤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지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라고 할 때 may나 might 다음에 have pp를 써서 과거의 추측을 뜻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63페이지. 이번에는요, will입니다. will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will 같은 경우는 미래를 나타내는 무엇 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 그쵸? 라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will you 혹은 의문문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will you, would you 라고 하면 뭐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요청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걸 살펴볼게요. 자, will you나 이런 의미는 would you는 요청으로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고요.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쓰게 되면 더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손 아래 사람이 손 윗 사람에게 말을 할 때 will보다는 would가 더 정중한 표현이겠죠. 자, 보실게요. Will you pass me the salt? 소금을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요청의 의미고요. 그다음 will 다음에 대신에 would를 쓰게 되면 would you pass me the salt? 라고 하시면 조금 더 어른에게 혹은 손 윗사람에게 얘기하는 소금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더 정중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would like to 라고 하는 것은요. 문법에서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생활영어 파트에서 단골로 나오는 수고이거든요. would lik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 되죠. 그 표현 살펴볼게요. I would like to 다음에 뭘 쓴다고요? 그렇죠. 동사 원형 buy를 써서 I would like to buy 사고 싶습니다. 무엇을요? new pants 바지를 사고 싶습니다. 바지를 보시면 다리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항상 S형이 붙은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안경 같은 경우도 R이 2개 있죠. 그래서 glasses처럼 복수형을 써야 되는 명사. 바지를 새로운 바지를 사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은 would를 줄여서 apostrophe D로 쓰거든요. 그래서 발음은 I would 혹은 I'd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I'd like to 같은 의미죠. 단 I would를 줄여서 I'd로 바꿔 쓴 것 뿐이고요. I would like to buy new pants. 그래서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want. 조금 딱딱한 표현이긴 하지만 want도 뭘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죠. want 다음에도 to buy를 써서 뭐 하고 싶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실 수 있고요. 자, would like 다음에 to를 쓰게 되면 뒤에 동사 원형을 쓰지만요. would like만 쓰게 되면 명사를 쓰시면 돼요. 명사 혹은 대명사.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 원한다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would like 다음에 명사를 쓰시거나 그쵸? 혹은 would like to를 쓰고 뒤에 동사를 원형의 형태로 써서
무엇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would you like new pants? 새 바지를 원하니? 혹은 다른 말로 do you want new pant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would you like은 뒤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to를 꼭 써서 would you like to 동사. 그리고 would you like 명사로 무엇 하고 싶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must를 살펴볼게요. 교재는 164페이지고요. must의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별도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must는 첫 번째, 무엇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추측인데 굉장히 강한 추측, 즉 거의 확신을 하는 추측입니다. 무엇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서 강한 추측, may와 상반되는 개념이죠. may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것과 조금 다르게 뭐뭐일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인 반면에 must는 강한 추측입니다. 자, 의무를 보시면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바꿔 쓰실 수 있는 말은 have나 has to로 바꿔 쓰실 수 있겠고요. 자, 보세요. 중요한 건 부정인데요. 부정은 해야 한다라고 할 때 must 뒤에 not을 쓰게 되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게 강한 금지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바꿔 쓸 수 있는 have나 has to를 부정을 하게 될 때는 don't를 앞에 쓰게 되거든요. don't 혹은 주어가 삼신 단수일 경우에는 doesn't를 쓰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의무일 때는 must와 have to가 같은 의미이지만 두 개가 부정이 되었을 때, 즉 부정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는 절대 하면 안 돼 라는 금지고요. 또 하나는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don't나 does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와 할 필요는 없다는 굉장히 다른 뉘앙스죠. 그래서 부정이 됐을 때는 의미가 다르다. 하나는 must not은 꼭 해야 한다의 부정, 절대 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지만 don't have to 혹은 does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인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의문은 마찬가지로요. 조동사인 must를 문장 앞으로 보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must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 쓰시면 되고요. must로 물어봤기 때문에 긍정의 must, 부정에는 must not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형은 어떻게 표시할까? must는 과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have나 has to를 과거형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have나 has를 과거형으로 바꾸시면 어떻게 돼요? had가 되죠. 그래서 had to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must 뒤에 have pp를 쓰게 되면 어떤 의미이다?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추측, 강력한 추측입니다. can't have pp는 뭐뭐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오는 것들 따로 딱 정리하셔갖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예문 통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 You must finish that work now. 너는 now, 지금 that work, 그 일을 must, 끝내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이므로 그때는 뭘로 바꿀 수 있죠? have to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you have to finish that work now와 같은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You must be a genius. must be, 그죠? must가 여기서 뭐 해야 된다. 너는 천재여야만 된다가 아니라 추측이죠. 너는 천재임에 틀림없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얼굴은 모르지만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가 그 사람 처음 딱 만나게 될 때 네가 존이구나 라고 할 때도 you must be John 이렇게 쓰거든요. 너가 존임에 틀림없구나 라는 의미로 추측, 강력한 추측을 뜻합니다. 너는 천재임에 틀림없다. 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must 뒤에다 not을 써서 부정을 만들죠. You must not sing at night. 밤에라는 표현은 꼭 전치사 at을 써주셔야 돼요. at night. 밤에 노래를 해서는 안 된다. 금지의 뜻이고요. 그러면 같이 must와 바꿔 쓸 수 있는 have to의 부정은 don't have to죠. 의미가 다르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 예문은 You don't have to clean
너는 청소를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 어디를요? Your room, 너의 방을 now, 지금 청소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이 되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과거일 때는 뭘 쓰면 되나요? yesterday라는 과거의 부사 때문에 과거로 표현할 때는 had to를 쓰시면 되겠죠? You had to finish that work yesterday. 너는 어제 그 일을 끝냈어야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과거의 추측인 must have pp는 어떻게 의미가 되죠?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죠. He must have finished. 그는 끝냈음에 틀림없다. That work. 그 일을 언제요? Yesterday. 어제 끝냈음에 틀림없다라는 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should 한번 보실게요. 자, should는요, 첫 번째,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의무라는 뜻이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뜻이고요. 뭐랑 바꿔 쓸 수 있냐면, ought to와 바꿔 쓸 수 있고요. 방금 배우신 must와도 바꿔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ad better. 첫 번째 문장에서 보셨죠? 맨 처음에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요. 여기는 약간 강제성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충고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걸? 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거든요. had better. 충고나 권유를 해줍니다.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would rather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모두 지금 보시는 should, ought to, must, had better, would rather 다 지금 배우시는 게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다 not을 써서 부정문을 만들잖아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should와 바꿔 쓸 수 있는 이 ought to는요. 어떻게 쓰냐? 여기 중간에 not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제외하고는 조동사 뒤에다 not을 쓰는 게 다 부정문을 만드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You should not make a noise. make a noise 하면요. noise가 소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소음을 만들다니까 시끄럽게 하다라는 뜻이죠. 너는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should를 다른 의미로 바꿔 쓰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ought 로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ought to 중간에 뭘 썼죠? 네, not을 썼죠. 그래서 ought to 뭐뭐 해야 된다라는 조동사는 중간에 not을 쓴다. 요걸 예외적으로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you had better. 너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see a doctor 이라고 하면요. 닥터를 본다라는 얘기는 의사를 왜 볼까요? 그죠? 아플 때 병원을 가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진찰하다 혹은 병원에 가다라는 의미거든요. 너는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 had better를 뭘로 바꿀 수 있죠? would rather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써서 you would rather see a doctor 이러면 같은 의미로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had better도 뒤에 not을 붙이시면 되죠. 그래서 you had better not drink that milk. 그 밀크가 gone bad. 상했나 봐요. 그래서 그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had better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조동사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워보셨는데요. 조동사는 기억하셔야 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조동사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추측과 의무, 그죠? 두 가지 이상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동사 각각이 가지고 있는 뜻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조동사는 주어의 수나 인칭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쓰고요.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의 형태로 와야 된다. 그리고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not을 쓰시면 되고 의문문은 조동사를 문두로 보낸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굉장히 조동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거거든요. 쉬운 내용일수록 꼼꼼하게 정리를 더 하셔서요. 기본 문제를 더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